아놀드예요. 오늘은 확실히 새로운 영상을 찍을 의향이 없어 보이네요. 빨리 일어나세요. 안 좋은 날씨도 하루를 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일에 가기 싫다고요? 그럼 침대에서 하게 해줄게요. 나사가 무중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70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지원자에게 18,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해요.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를 고용했거든요. 누워서 먹고 마시고 다른 모든 일을 침대에서 하도록 해요. 곧 다시 볼게요. 잠은 잔 건가요?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많이 쪘네요.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가 아무데도 안 가고 있긴 하죠. 그러나 욕창은 위험해요.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흐르지 않고 있네요. 더 지켜볼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이 세운 기록인 370일에 거의 근접했어요. 상태는 별로네요. 매일 근육의 5%가 손실됩니다. 게다가 뼈도 손상되고 이동성이 부족해서 뼈가 복구되지 않고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네요. 역설적이게도 누워서 잠드는 건 불가능해져요. 활동의 변화가 없으면 뇌는 현재 시간이나 잠잘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고 가겠습니다. 쇼를 즐기세요, 아놀드. 이럴 수가. 아놀드,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격수 이야기는 장난이었어요. 빨리 일어나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잔다고 해요. 잠을 자면서 몸은 회복을 하죠.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10일 동안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의 반쪽이 자는 동안 다른 쪽이 작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스트리머 아시안 앤디는 자면서 방송을 하고 도네이션으로 16,000불을 벌기도 했어요. 누군가 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놀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구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축하해요. 또다시 엄청난 문제에 휘말린 것 같아요. 또요. 이 이상한 곳은 어디일까요? 대학교 기숙사 같네요. 좋은 학교 말고요. 우와, 아놀드. 새 리얼리티 쇼의 슈퍼스타라도 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파일이 보이네요. 이런 세상에, 당신을 다른 사람과 착각했나봐요. 뭘 원하는 걸까요? 저런, 좋지 않아요. 아놀드, 잠을 안 잔 거예요? 하루만 자지 않아도 두통이 오고 청력이 시끄럽고 어려워지며 기억력이 손상돼요.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5일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는데 시각적과 청각적 환각이 나타날 거예요. 잠 못 자는 세계 기록을 최초로 세운 17살 랜디 가드너는 11일 동안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록은 19일을 버틴 로버트 맥도날드에게 깨지고 말았죠. 기네스북 관계자가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는 건 건강에 매우 위험해요. 이제 당신뿐이에요, 우리 친구. 소련 과학자들에 관한 전설이 기억나네요. 15일 동안 5명을 모두 깨어있게 하는 가스와 함께 방에 넣었다고 하던데. 아놀드, 이제 자유해요. 빨리 집에 가서 푹 자고 싶겠지만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도 30일 이상 자지 않고 가야 도착한대요. 무슨 일이에요? 맥도날드에서 잘렸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에게 잘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57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아 기네스북에 기재된 중국인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니, 어디로 간 거죠? 아놀드! 에? 기록을 깼다고요? 어떡해요? 눈꺼풀에 접착제를 붙였어요? 정말 위험한 짓이었어요.
눈을 깜빡거림으로써 눈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눈물샘에는 항체, 리조자임, 그리고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놀드의 능력을 칭찬할 수 없어요.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가 눈 속에 들어가 표면에 상처를 낼 거예요. 게다가 눈을 깜빡이지 않을수록 더 깜빡이고 싶어질 거예요. 아놀드,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눈을 깜빡이는 데에는 다른 기능도 있어요. 눈으로 본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집중력을 재설정시키죠. 그 말은 더 재미있는 걸 볼 때는 눈을 덜 깜빡이게 된다는 거예요. 차분한 느낌의 무엇인가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네, 그렇죠. 흑백 영화면 완벽하겠어요. 눈물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사, 감정, 그리고 기본 눈물이죠. 눈이 건조해지면 눈물샘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 참 괜찮네요. 오우, 저런. 영화에 핵폭발 장면이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놀드, 기분이 어때요? 밝은 빛은 눈에 해롭게 작용해요. 결막염의 징후이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약 설명서를 읽을 때 조심해요, 아놀드. 5+의 시력으로는 가까이 있는 걸 읽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하지만 5-의 근시라면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숙녀분들 진정하세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요. 아놀드, 일어나요. 약국 경비원에게 두들겨 맞고 모든 소지품을 분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위생적인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아요. 일어날 힘이 없다고요? 아데노바이러스 결막염의 증상과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망막이 찢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우 발생하는 결막염이에요. 아놀드, 일어나요. 눈에 종기와 망막박리가 생기면 영구적으로 실명할 수도 있다고요. 후광이 보이나요? 다행이에요.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나봐요. 왜 그래요, 아놀드? 아놀드, 귀신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옥수수 밭에 숨지 못해요. 그림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제 가상 음식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워요. 어쨌든 빌 게이츠가 맥도날드 골드카드를 가진 걸 아나요? 평생 무료로 먹을 수 있대요. 뭐 당신이 누구보다 더 필요해 보이지만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버거킹의 특별한 폭탄 버거부터 시작해봐요. 4개의 패티, 4장의 치즈, 그리고 베이컨까지. 800칼로리예요. 맥도날드의 감자튀김도 오네요. 19가지의 숨겨진 재료가 들어있어요. 아놀드, 먹어요. 햄버거 패티 하나에 100마리의 소로부터 온 부위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대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연간 5천만 마리의 소가 도축돼요. 벌써 끝이에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식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료래요. 고맙게도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120개국에 이미 39,000개의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선 감자튀김에 재활용된 기름을 트럭 연료로 쓰기도 한대요. 지난 20년간 세계의 과체중 인구는 3배가 되었어요. 멈추는 게 좋겠어요, 아놀드. 이렇게 먹으면 한 달에 체중이 10%나 늘 거고, 이게 계속된다면? 아놀드, 멈춰야 해요. 제2형 당뇨병이 생겼어요. 우울해지고 당신의 혈관은 지방으로 가득 찼어요. 이러면 쉽게 심장마비가 일어난다고요.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매우 높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충고하자면 빨리 집에서 조리한 건강식으로 전환하세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잘했어요. 좋은 시작이네요, 아놀드. 저녁에도 뭘 먹는지 확인하러 올게요. 세상에, 아놀드, 대체 뭘 만든 거예요? 구운 돼지랑 초코 캐러멜 케이크? 제가 말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패스트푸드 말고도 고칼로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너무 많고요. 아니에요, 장난이죠. 아놀드, 일어나요. 당장 일어나라고요. 짐은 다 싸뒀어요. 자, 비행기 티켓 받고 어서 가자고요. 스파에서 멋진 주말을 보내게 될 거예요.
코카콜라로 가득 채운 욕조에서 목욕을 할 거예요. 존 펜버턴이 1886년에 처음으로 발명한 레시피죠. 코카나무 추물줄로 만들어진 이 약재 혼합물은 피의 흡수가 꽤 잘 돼요. 일정량을 흡수하면 희멸감을 느끼게 돼요. 과다 흡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음료수로 목욕을 하면 다량의 벤조일 메틸 에코넨이 피부에 흡수돼요. 아놀드 행복해 보이네요. 현재 혈중 이 재료의 농도는 50mg을 넘지 않아요. 500mg이 되면 독성이 생기고 1.2g이 되면 치명적일 거예요. 이런 유포리아는 30분도 가지 못하지만 아놀드는 다시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할 거예요. 아니 그만해요 아놀드, 안 돼요. 이 목욕 치료법을 다시 받지 못하면 아놀드는 공격적이고 화가 난 사람으로 변하죠. 이 물질은 뇌에 있는 도파민을 감소시켜 이게 없으면 아놀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아놀드는 모든 힘을 코카콜라를 찾는 데 쏟아붓죠. 아놀드의 예전 모습을 보고 싶어요. 혈중 코카나무 추물줄에 의해 체온이 올라가고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높아질 겁니다. 6개월 동안 맨날 코카 목욕을 하면 몸속부터 타버릴 거예요. 참 짧지만 짐은 벌써 쌌고 물고기 밥도 줬고 1급 비밀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네요. 바로 눈앞에 최신 모델의 델로리안이 있어요. 제가 업그레이드 시킨 이 테슬라로 이제 다른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으로도 여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86년도로요. 성공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했네요. 재난이 발생하기 몇 분 전으로요. 아놀드, 카메라 준비해요. 폭발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최소 2천만 뷰는 보장될 거예요. 벌써 배터리가 다 된 건가요? 충전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긴 유럽 코드잖아요. 어댑터가 필요해요. 저런, 또 사고를 쳤네요. 설마 당신이 범인이었나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빨리요. 위에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차에 꽂으세요. 이런, 충전하는데 60초는 걸릴 텐데. 보호복을 꺼내요. 그냥 보기에는 방사선 구역에 있다는 걸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 방사선은 상상도 못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은 아닌데. 가방을 누구랑 바꾼 거 아니에요? 500 렌트겐 이상의 방사선이면 머리카락과 손톱이 바로 빠지고 피부가 붉어지며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곧 코마 상태가 돼서 고통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셋, 둘, 오, 이미 가버렸네요. 여기 방사선이 시간당 2만 렌트겐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기술도 이런 건 처리할 수 없나 보네요. 아놀드, 축하해요. 전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인류의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요. 10조의 개미가 참여합니다. 이런 숫자를 본 적도 없죠? 숫자를 보기는 하나요? 그래요. 저길 보세요. 개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미가 인간 크기가 된다면 인류는 가망이 없을 거예요. 평범한 개미도 16층 건물을 들어올리고 시간당 55km로 달릴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손님이 도착했어요. 아놀드, 달리는 게 좋을 거예요. 저런, 아놀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래도 보세요. 적을 동그랗게 돌게 했어요. 리더가 자신의 페로몬 흔적을 따라가고 있네요. 개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죽음의 덫에 빠진 거예요. 개미 소용돌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지도자는 지쳐 죽을 때까지 군대를 원으로 이끌 거예요. 이들에게 영웅이 되었네요, 아놀드. 당신에게 개미 여왕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오, 권력을 위해 싸워야 하나 봐요. 가끔 두 번째 여왕이 개미집에 나타나곤 해요. 그럴 때 두 여왕은 결투를 벌이고 누가 개미집을 다스릴지 결정을 하죠. 싸움이 끝나면 개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왕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다수가 소스를 파괴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했던 걸 취소할게요. 조심해요. 아놀드, 운이 정말 좋았어요.
쿠데타에서도 살아남았네요. 하지만 이건 뭘까요? 시체 냄새에 흠뻑 젖어서인지 개미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봤나봐요. 아마 산채로 묻힐 거예요. 쓸모없었던 아놀드, 이제 편히 쉬어요. 아. 24시간 동안 물건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물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완벽한 투명성이지만 아쉽게도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물체에서 뿜어나오는 광선이 물체가 부재인 경우의 광선과 일치할 때 생기는 위장 효과이죠. 이 기계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물건을 메타 물질로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명 모자 같은 경우 빛을 굴절시켜 물건이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예요. 자, 피자에 한번 실험해보죠. 성공하기만 하면 친구들과 나눠 먹지도 않아도 되는 피자가 발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켜봐요. 최초의 3차원 투명성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2008년에 발명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은색의 마이크로파이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위장된 물건 뒤에 있는 빛만 보이게끔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스위치.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놀드의 머리를 후려치고 싶지만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게 이 모자를 써요. 좋아요. 이제 24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뭐 할 거예요, 아놀드? 거기 갈 줄 알았어요. 투명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놀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투명해진 신체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놀드의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킬 능력이 사라져 망막에 빛이 맺히지 않게 될 거예요. 망막도 투명해진 간상체와 원추체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놀드는 잘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헬스클럽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른 것 좀 해보죠. 18시간 남았어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요. 이 돌머리 원숭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에리아 51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렇죠. 그건 다른 주에 있죠. 좋은 생각 없어요? 그걸 훔치려고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짜봐요. 물론 투명해졌으니 박물관 문을 닫은 후에도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비원들을 피해가야 해요. 다이아몬드 주변에는 레이저 투성이고요. 정말 3단 공중제비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훔친 다음 정확히 새벽 2시에 진품을 대신해 전시할 모조품을 가져다줄 자동차를 타고 박물관에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해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박물관은 1시간 후에 문을 닫을 거예요.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모자를 벗어야죠, 멍청이. 준비해요, 아놀드. 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작전 개시! 이런 3중 공중제비만 했으면 됐는데 또 망쳤네요, 아놀드. 이제 발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야 돼요, 아놀드. 출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이아몬드의 유리 모조품이네요. 참 일이 잘 안 풀리네요. 뭐 생각해보면 진품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아름다운 타가이의 사랑을 받기 힘들겠어요. 안 됐지만 1시간 후면 다시 몸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아놀드. 그러니 잘 도망가봐요. 바이바이, 아놀드. 이게 뭐야? 왜 그렇게 입은 거예요, 아놀드? 이건 아이들도 보고 있다고요. 그냥 스타일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저희가 해온 게 있는데. 그래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말하는 걸 알고 있나요? 1년 동안이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잠깐, 뭐하는... 아놀드, 제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스테레오 시스템은 150데시벨 이상을 출력하고 당신의 고막을 터뜨릴 거예요. 아무리 멍청해도 무모한 행동은 금지라고요. 그래요, 아놀드. 충분해요. 스테레오뿐만 아니라 핸드폰, 노트북, 게임기랑 모든 장난감도 가져갈게요. 저한테 반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당장 이리 와보세요. 이거나 받으라고요. 안 돼. 다시 스피커를 만지기만 해봐요. 이럴 수가. 아놀드?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음 영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천조각 내기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요. 빨리 정리하세요. 1년간 조용했다면 목소리가 크게 바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청각을 활용해 목소리를 조율하기 때문에 1년이면 이전에 어떻게 들렸는지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말을 하면 아플 수도 있고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대가 약해지고 공기가 부족해 폐가 빨리 고갈되거든요. 뭔가 이상한데요, 아놀드? 괜찮아요? 조금 변했어요. 기억해요. 저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됐어요. 화창한 하루네요. 이런 날씨는 쉽게 망칠 수 없죠. 하지만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면요? 관성으로 인해 모든 물체는 동쪽으로 날아가며 시속 150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또한 대기 교란으로 인해 강한 바람이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구의 중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바다의 기세는 분당 27km의 땅을 흡수하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하루는 1년 동안 지속돼요. 지구가 초당 29.78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말이죠.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낮은 뜨겁고 뜨거운 태양 아래 6개월간 지속됩니다. 남은 6개월은 밤에 지내며 체감온도는 영하 55도까지 떨어져요. 지구가 멈추면 원심력은 적도의 높은 언덕을 만들고 나중에는 사라지면서 두 개의 거대한 바다를 분리하는 하나의 견고한 고리 대륙이 남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구의 핵이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핵의 회전으로 인해 지구의 자기장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이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했는데 이제부터 표면에 있는 건 위험해졌어요. 아놀드, 정신 차리고 이번에도 살아남아야 해요. 대피소를 찾으세요. 가장 안전한 적도로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서둘러요. 카타콤베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야 돼요. 이제 모두가 지구 표면 아래로 왔네요. 걱정 마세요. 이곳은 보안이 강화된 실제 도시니까요. 식량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는 새로운 수백만 달러의 고강도 우주복을 입었습니다. 아, 진짜 속옷은 입어야죠. 오늘은 태양계의 가장 작은 행성과 가장 큰 행성에 가볼 거예요. 자, 들었죠? 1분 이내에 출발이에요. 더 세게 당겨요. 준비됐죠? 출발! 너무 멀리 날아왔어요. 아니, 태양이 우리를 끌어당긴 거죠. 자, 중력의 힘을 극복하고 수성에 가기 위해서는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연료보다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성공했네요. 왼쪽은 정말 뜨겁고 오른쪽은 얼음처럼 차가워요. 교차점에 내려줄게요. 그쪽은 온도가 영하 100도쯤 돼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지구였다면 좋은 생각이었죠. 여기서는 낙하산이 소용없어요. 수성에는 자기장과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성에 있는 거의 모든 기체가 우주로 흩어집니다. 정말 아름답죠? 수성은 태양에 3배 더 가깝기 때문에 태양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수성도 자전하지만 여기에 하루는 지구의 88일과 같아요. 어서 도망가요! 수성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62% 약해서 40kg이었던 몸이 여기선 15kg밖에 나가지 않죠. 제 고양이와 같은 무게네요. 움직이지 말아요. 네,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요. 배 속에 가스도 밀려나오죠. 출발하기 전에 콜라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직액이 가스로 변해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자, 잠깐 10초. 좋아요. 뇌와 심장은 아직 돌아가고 있지만 80초 이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다음 목적지는 목성이죠. 자, 진정해요. 심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참고 다이빙.
목성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2.5배 더 강력해요. 부가티 스포츠카의 속도와 맞죠? 430km예요. 자, 어서 여기서 도망가요. 이게 뭔지는 상상도 못하겠죠? 세 글자. 대적점.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에요. 바람의 속도가 시속 600km에 달하죠. 우리의 사랑하는 지구도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눈 깜짝할 새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56km까지 내려왔네요. 이 지점이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예요. 대기의 밀도가 높아 전파 혹은 빛조차도 통과할 수 없어요. 여기는 전기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1000km에 달하는 번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대기 상부층의 중압으로 인해 2만 킬로미터의 깊이에서의 압력은 지구상 압력의 300만 배가 넘고 온도는 섭씨 10,000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네요. 아놀드 정말 좋은 우주복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순식간이네요. 오늘은 그만하죠. 자, 빨리요, 벗어봐요. 피가 묻으면 안 되니까요. 자, 오늘 수고했어요. 그럼 내일도 만나요. 아놀드, 요새 별로 즐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괴로웠지? 그래서 널 위해 준비했어. 오늘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심지어 공기마저도 말이야. 우주에 온 걸 환영해. 아참, 우주복 챙겼니? 뭐 별 소용은 없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아놀드는 압력 차이 때문에 폭발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피부는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막아주죠. 꽁꽁 얼어버리지 않아서 놀란 거니? 우주는 진공 상태라 열 전도성과 대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영도에 도달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참, 산소가 없어서 자외선이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줄 수는 없겠네요. 무방비한 피부는 곧 화상을 입게 되겠지만 정말 걱정할 일은 따로 있죠. 산소가 부족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뇌의 기능이 10에서 15초 사이에 정지될 거예요. 아놀드? 벌써 시작된 것 같군요. 기절해버렸어요. 40초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이 있겠네요. 만약 이 시간 안에 몸이 다시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압력을 회복해 남은 인생을 다시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수명대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왜냐하면 숨을 참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숨을 참지 않으면 폐 속 공기는 폭발해버릴 거예요. 저 소리가